베트남에서 독일로 넘어가는 기차입니다. 새벽에 일어났는데 눈이 겁나 내리고 있더라고요. 이쪽이 독일 중앙역이고요.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트램 타고 숙소로 갈 건데 아직 길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서 뭔가 역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황량하다는 느낌? 여름에 오면서 다르겠죠? 와, 이건 뭐야? 1995년부터 2005년. 근데 뭔가 독일이다 라는 느낌은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해외를 싸돌아다니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됐냐. 독일에서 첫 끼로 먹으려고 하는 거는 포입니다. 목이 아직 엉망이라서 슈바인 학생 같은 거 먹을 수는 없고 따뜻한 국물 좀 먹으려고요. 독일에 도착해서 첫 끼로 먹은 음식은 베트남 쌀국수였습니다. 냉전 시기 동독은 소련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경제 및 정치 체제를, 서독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추구했습니다. 그로 인해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였던 베트남과 공식적인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죠. 1970년, 1980년대의 동독은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베트남에서 계약 노동자들을 대거 받아들였습니다. 이들은 공장과 제조업 현장에서 일하며 독일어와 기술 교육을 함께 받았습니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도 상당수의 베트남 노동자들이 독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베를린과 구동독 지역에는 베트남 음식점과 커뮤니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Genau, es gibt ja. Ich habe es nicht angepasst. Mach dir keine Sorge. 정통이네. 아, 근데 오늘 너무 춥다. 한국에서의 가장 추운 날씨 있잖아요. 나가면 바로 얼어붙는 그 날씨 거의 근접했어요. 눈도 계속 그래야겠 집에 너무 싶어. 유럽에서 계속 호스텔을 묵고 있긴 한데 추워. 처음으로 이렇게 좀 넓고 쾌적한 호스텔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복도에서 펼칠 공간도 없어서 가지고 가서 막 복도에서 펼치고 이랬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다. 창문도 있고.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만 해도. 독일에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만화 쥐입니다. 너무 유명한 그래픽 노벨이죠. 쥐는 작가가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아버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입니다. 유대인은 쥐, 나치는 고양이로 표현하는 동물 운유를 통해 학살의 구조를 드러냅니다.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과 개인의 기억, 트라우마를 동시에 다룹니다. 만화라는 형식으로 홀로코스트를 정면에서 다룬 최초의 대표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픽 노블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역사 기록의 한 형식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아, 오늘은 비가 좀 안 온다. 부스비가 좀 떨어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날이 밝아서 오늘은 좋네요. 오늘은 어디 갈까 고민해보다가 독일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어딘가를 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곳들 한 두어 군데를 둘러볼 예정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지금 또 한 10분 정도 어딘가로 왔습니다. 길이 또 휑하죠. 홀로코스트 참상의 가해자였잖아요, 독일이. 그래서 여기는 피해 유태인들을 넋을 기리기 위한 그런 일종의 추모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가 다 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둔 구조물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저는 참 독일인들이 그래도 전범 국가이긴 하지만 과거를 반성하고 이렇게 피해 국가들에게 계속 미안해하고 사과하고 이런 구조물로서 역사를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일본은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되게 좋아합니다만 역사에 있어서의 일본은 우리가 사실 좋아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라고 해도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어떻게 한 나라를 단수로 생각해서 좋아하고 싫어만 하겠습니까? 좋은 부분도 있고 싫은 부분도 있고. 근데 적어도 역사에서만큼은 좋아할 수가 없다. 키를 넘는 구조물들이 이렇게 좌우를 감싸고 있으니 일종의 설치 미술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유태인들이 당시에 느꼈던 갑갑함,
도망갈 수 없는 미로 같은 느낌, 이런 걸 표현한 걸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옆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지금은 비어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탁탁 마주칠 때가 있어요. 방금 보셨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만남입니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누군가는 sorry 하면서 웃어주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 당시에 숨어 다녀야 했던 유태인들의 어떤 상황을 조금이나마 짐작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곳을 걷는 동안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늘어졌습니다. 높이가 제각각인 구조물 사이로 들어가자 도시는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소리가 줄어들고 대신 제 숨소리와 발소리만 또렷해졌습니다. 길이 분명히 나 있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없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막막함이 이 공간의 목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경험하게 만드는 스토리텔링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공포와 고립을 상징으로 재현하는 일은 위험할 수 있지만, 이곳은 그 위험을 감수한 채 기억을 남기기로 선택한 공간처럼 보였습니다. 걷는 동안 떠오른 건 거대한 비극보다는 이름 없이 사라진 개인들이었습니다. 이곳에 나설 때쯤 기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의미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2분 뒤에 300번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도착합니다. 제가 이걸 너무 비싼 걸 잘못 사긴 했는데, 이 종일권 표가 있으면 그냥 자유자재로 트램이건 지하철이건 버스건 탈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20분 정도 가다 보면은 그 베를린 장벽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가볼 생각입니다. 베를린 장벽, 예전에도 한 조각이 있는데, 그래도 독일에 왔으니까 베를린 장벽은 보고 가야죠. 그쵸? 아, 이게 베를린 돔이구나. 근데 공사 중이네. 예쁘다. 이거거든요, 베를린 동쪽 장벽.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아요. 약간 우리나라 전형적인 블록 정도의 두께. 갤러리는 이따가 보고, 벽 너머로 이렇게 예쁜 강과 예쁜 풍경이 있네요. 저 벽 하나로 옛날에는 동독 서독이 갈려서 서로 다른 나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풍경은 진짜 예쁘다. 이렇게까지 예뻐도 될 일인가 싶을 정도로 예쁘네. 멀리서 종소리 들리는 것도 뭔가 운치 있고 독일 군의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대로 폴란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구글맵 상으로는 이쪽이 서독이고 이쪽이 동독이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가 서독이어야 할 것 같은데, 벽이 허물어진 지 오래돼서 황폐화되어 있던 가난하던 동독 땅을 개발을 시켜서 이렇게 신시가지처럼 변한 게 아닐까 추측만 해봅니다. 우리나라도 아마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통일은 아니더라도 종전이 되어서 자유롭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면, 이렇게 북한 인근의 어떤 싼 땅을 부자들이 구매해서 저런 식으로 발전시키지 않을까. 갤러리도 좀 구경하러 갈게요. 통일 이후 새롭게 정비된 동쪽의 거리들은 시간의 먼지가 덜 쌓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서쪽은 오래 살아온 도시 특유의 생활감과 마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부유함이 자산이 아니라 도시가 갱신된 시점에서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일 유명한 갤러리 있잖아요. 저도 많이 본 적이 있는데, 소비에트 연방 서기장이랑 동독 서기장이랑 같이 만나서 실제로 키스를 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을 토대로 그림을 그린 작품이라고 합니다. 저런 것뿐만 아니라 되게 이것저것 많은데, 사실 저도 옛날에 벽화일을 한 2년 정도 엄청 제대로 해본 적이 있어서 여기 장소가 의미 있는 것이지, 그림 자체가 크게 의미 있는 그림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조금 아마추어틱한 그림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도 공식적으로 예술가들이 허락을 받고 작품을 전시한 곳 같고요. 이 벽을 넘어서 뒤쪽은 그런 공간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그래피티 전지가 되어 있죠. 이쪽이 오히려 더 예술 같네. 제약을 던져줘야지 예술가들이 그 안에서 창의력을 발휘하기 더 쉽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캔버스 사이즈를 딱 정확하게 마련해주고 또 주제를 전달해주고 이래야지 그 안에서 창의적인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아무거나 그리세요, 어디든 그리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오히려 생각에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다라는 거죠. 근데 꽤 길어요. 저기 끝에서부터 지금 걸어왔는데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또 젊은 예술가들 일종의 갤러리가 되기도 하고 또 역사적인 의미가 되기도 하고 베를린 장벽 위로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것도 되게 재밌네요. 차가운 콘크리트와 단절의 흔적이 마음 한쪽을 오래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그대로 안고 하루를 마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겸 독일의 대표 음식 슈바인 학생을 먹으러 향했습니다. 슈바인 학생이랑 조그마한 맥주 하나를 시켰습니다. 먹고 내일 목 나가도 보자. 약간 뭐랄까 족발이랑 훈제오리 좀 섞어놓은 듯한 맛. 껍질은 돼지 껍질 잘 구워놓은 돼지 껍질 맛. 얘는 양파 볶아서 카라멜라이징 한 건 줄 알았는데 양파가 아닌가 봐요. 양배추를 김치처럼 만들어 놓은 건가 봐. 약간 김치볶음 맛이 나. 조금씩 느끼해서 맥주 없이는 절대 못 먹겠다. 하다못해 콜라라도 있어야 먹을 수 있겠다. 식당 안에서 아무래도 좀 눈치 보여서 말을 제대로 못했는데 저는 슈바인 학생보다는 우리나라 족발이 더 맛있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저기가 꽤 나름 유명한 곳이라고 해서 먹었는데도 이 정도면 저게 뭐 한 70% 정도의 슈바인 학생이다 쳤을 때 우리나라의 70% 정도의 족발과 비교했을 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저는 족발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에서 생맥주와 슈바인 학생을 먹어보고 싶었는데 먹었으니 됐죠. 비가 왔다가 그쳤다가 우산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공기가 깨끗한 건 좋아요. 그래도 독일과 연관해 두 번째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는 런 로라 런입니다. 런 로라 런의 배경이 베를린이었는데요. 로라는 조직폭력배에게 빚을 진 남자친구를 구하기 위해 20분이라는 제약시간 동안 달립니다. 실패해서 죽게 되면 다시 하루가 새로이 시작되어 또다시 달려야 합니다. 웹툰 웹소설에 유행 중인 회빙한 플롯이 사용되는 것이죠. 단지 시간을 제약시키고 생존과 안전을 위협했을 뿐인데 특별한 서사 없이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만드는 것이죠. 작가로서도 스토리텔링 이론 연구가 입장에서도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OTT가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이 영상으로 인해 검색어 수가 조금 늘어난다면 볼 수 있는 방향도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가 조그맣게 섬이 있는데 박물관들이 몇 개 모여 있어서 박물관 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내부만 박물관이 아니라 건축 외부도 되게 오래된 건물로 보입니다. 왜 파리 시내에도 시대섬이라고 있잖아요. 그 생트 샤펠이랑 옛 왕궁이랑 대성당이랑 다 있는 그 조그만 섬. 물론 여기 있는 이 박물관 섬보다는 파리 섬이 훨씬 크지만 그거랑 조금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리를 보다 와서 그런가 조금 시시하다라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드는 것 같아요. 뭐랄까요, 되게 한적하고 평화로운, 그럼에도 뭔가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 곳이 이 독일의 매력인 것 같아요. 발밑의 돌바닥은 폭신함을 허락하지 않고 걸음마다 분명한 소리를 남겼습니다. 비에 젖은 회색 보도블럭은 감정을 미끄러뜨리지도 품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아름답지도 삭막하지도 않은 상태로 그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무작정 걷다 보니 생각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감정을 과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설명하지 않은 감정은 길 위에 남겨두고 다음 나라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지 사실 저 때 생각하면은 목 아파지다 죽는 줄 알았거든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